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번식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금품종이나 아니면 매창 같은 경우를 번식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적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풍성한 개체수를 늘리는데 아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적심을 통해서 많은 군생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많이 잘라서 또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서 또 수량을 늘리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방법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영상에 보이는 품종은 방울복랑금이라는 품종이고요. 아마 가장 많이 적심을 하고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전에는 원종 복랑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생장점을 없앴는데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줄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자구가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구를 만들어내는 계절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줄기를 자르면 안 되고요. 이 성장하는 계절, 봄, 가을에 이 줄기를 자르는 게 좋은데, 이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줄기를 자르는 시기가 이 기온이 높거나 습할 경우는 이렇게 이 줄기가 가늘게 만들어지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키우다 보면 이 약한 부분이 결국은 문제가 돼 가지고 오랫동안 키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자르는 부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기 부분이 원목대가 있는 상태에서 잘라줘야지 나머지 부분도 이 자구가 나오는 거지, 이 다 원목대 전체를 다 잘라버리면 자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안쪽 같은 경우도 원 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자구 하나도 생긴 거고, 이 안쪽으로 작은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중간 부분을 잘라버리면 이 다육이 수영이 멋지지 않습니다. 예쁘지 않기 때문에 꼭 가해 부분으로 해가지고 잘라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작게 태어나는 자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빠르게 키워버리면 이 줄기가 가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늘게 자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적심을 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키우는 게 좋고요. 이 자구를 판매하는 목적으로 이 적심을 한다 그러면 빠르게 키워야 되겠죠. 빠르게 키워서 또 이 윗부분, 지금 보이는 이 손가락 윗부분, 이 부분을 자르면 또 번식을 통해서 또 새로운 개체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옆 가지에서 또 나오겠죠. 또 나오는데 이 방울복랑금이나 다른 일반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몇 개가 나온다라는 그런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방가르드데라는 이 품종인데, 이 꽃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제가 잘라준 상태인데요. 아쉽게도 자구가 한 개만 나왔습니다. 원래는 두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자구가 한 개가 나온 상태고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을 하나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한 번에 다 잘라버리면 자구가 나올 확률이 적고요. 이 자구가 하나 두 개 태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원래는 이 국민이 같은 경우는 자구가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인데 아쉽게도 하나만 나왔고요. 잘라준 꽃대는 버리면 되고요. 이게 자구는 천천히 키워야 되고, 자구를 떼어 가지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심어 주는데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잎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을 1차 관수를 했는데도 물을 끌어올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또 바로 물을 주게 되면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10월 한 중순 정도에 물을 2차 관수를 하면 다시 회복을 뿌리가 내리면서 이 잎이 펴지기 때문에 잎 쭈글쭈글 거리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이 뿌리가 나면서 이 아랫부분은 파엽이 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방울복랑금 적심을 할 때는 꼭 이 봄, 가을에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적심 계절은 봄입니다. 봄.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도 9월에 해주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도 9월 정도에 적심을 한 상태입니다. 적심을 했는데 제가 물을 많이 굶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이게 웃자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더 길게 웃자라 버리면 결국은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천천히 키우고 있다
그리고 적심을 많이 하게 되면 이런 금품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금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잎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금품종이나 일반 국민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기를 잘라주면 되고, 자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잘라줘야 되는지 매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적심을 할 때는 이거 다이소에 가면 한 2-3천 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위로 사용하는 게 더 깔끔하게 자를 수 있어서 좋은데요. 어떤 분들은 가위를 아주 되게 비싼 걸 구입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쓰다 보면 이 칼날 앞부분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물이 듭니다. 물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버리고 또 구입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으로 구입을 하는데, 이런 과일들 같은 경우는 한 몇 개월 사용하다가 너무 지저분하면 버렸다가 다시 사는 것도 괜찮고요. 꼭 물음병이 와가지고 걸렸던 그런 다이구를 자를 때는, 자르고 나서 꼭 이 칼날 앞부분을 소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소독을 어떻게 하냐면, 라이터 같은 걸로 이렇게 불로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살균이 되니까 뭐 약물에 담그거나 뭐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 가위를 통해서 자르면 아주 깨끗하게 자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가을이 오면 이런 매창 같은 경우는 자구가 많이 생깁니다. 자구를 자르는 것을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워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뭐 본 줄기, 이 큰 얼굴에 본 줄기를 잘라서 적심을 한다 그러면 좀 이런 가위로 자르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낚싯줄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자르는, 커팅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자구 같은 경우, 이렇게 삐져나온 자구 같은 경우는 가위로 잘라도 충분히 자를 수 있다. 그리고 자르는 시기는 지금 이 자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기가 많이 올라와 있죠. 이 부분도 제가 원래는 일찍 잘라줬어야 되는데, 군생으로 키워볼까 해가지고 그대로 뒀는데, 아무래도 너무 이 줄기가 너무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자구는 그대로 키워도 지금 이 삐져나온 이 줄기는 잘라서 새로 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를 때는 이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부분을 잘라 주셔야 됩니다. 너무 바짝 잘라버리면 이 줄기가 말라가면서 이 본 줄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이 부분, 지금 영상을 보시면 좀 삐져나온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좀 잘라 주신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끝부분이 서서히 말라가는데, 완전하게 마를 때까지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수분이 묻어가지고 이 병균이 침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다이센엠이라는 약재를 사용해가지고 살균을 해주는데, 굳이 뭐 다이센엠을 발라줄 필요성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마르게 놔두고요. 이렇게 길게 자른 지금 자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잘라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줄기는 다 버리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잘라줬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면 딱 이 정도 사이즈로 딱 잘라 주시고요. 이 지금 커팅된 부분이 상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하게 말려 주셔야 됩니다. 바로 심어주면 물음병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른 이 자구 같은 경우는 그냥 올려 주십시오.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말린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면, 흙에 올려주면 거의 대부분 한 2주 정도 지나면 뿌리가 내려가지고 활착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줄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구 번식을 한 상태고요. 1차 물주기를 한 상태입니다. 1차 물주기를 했는데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2차 물주기를 하면 잎이 완전하게 펴질 거고요. 이것도 자구 번식을 통해서 완벽하게 뿌리가 내린 상태고요. 너무 작을 경우는 이렇게 밭을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키워도 괜찮습니다. 저 뒤쪽에 작은 자구들이 있죠. 작은 것을 떼어 가지고, 특히 아픈 것도 이 줄기를 잘라 가지고 이렇게 번식을 하면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구를 떼어 가지고 자구 번식한 이런 얼굴들 같은 경우, 자구를 떼어 가지고 또 번식을 할 때는
처음부터 너무 강한 햇살에 두면 많이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 웃자람이 있다 그래도 반음지에서 키우는 게 이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육이 번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그대로 두면 한 일주일 후에 심어주면 거의 90% 이상은 건강한 뿌리가 나면서 풍성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을 종료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다육이 번식을 할 때는 꼭 이런 목질화가 된 그런 다육이들은 뿌리 내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 목질화가 되지 않은 줄기를 잘라야지만 성공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오래된 다육이 같은 경우도 뭐 뿌리가 안 내리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목질화가 된 그런 줄기들 같은 경우는 거의 뿌리 내리는 것도 쉽지 않고 뿌리가 내린다 그래도 다시 자리를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성장하는 단계의 그런 다육이 줄기를 잘라서 번식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